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려의 문화재 중 두 번째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48에서 50쪽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요, 팔만대장경 찍은 거고요. 조선 고종 2년에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판으로 직접 인쇄를 해서 이렇게 종이에 새겨진 겁니다. 현재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장경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팔만대장경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과 같은 큰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고려는 이제 불교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제 부처의 힘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장경을 만들었다. 중요합니다. 이 대장경이란 것은요, 큰 대자에 감출장, 저장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 경자를 써서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교 경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만들려면 불교에 관한 수준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렇죠.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자, 볼게요. 자, 고려는 몽골 침입 이전에 이미 대장경을 한번 만들었어요. 짜잔.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초는요, 처음 초자와 새길 조자를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할 때 초자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초심, 처음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초자와 조자를 쓰는데 이 초자는 처음 초자.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죠. 고려 때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몽골 침입 이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때 초조 대장경을 이미 만들었어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어떤 위기를 겪게 되나요? 예, 맞아요. 바로 우리 그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뺏기게 됩니다. 그때 불교의 힘으로 다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란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1232년에 여기 초조대장경 여기서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36년에 그 다음에 4년 뒤에 이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조대장경, 다시 제자를 써서요.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송나라와 거란에서 들어온 대장경과 비교하고 교정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사실에서 고려 불교 문화의 수준과 불교가 고려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이런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불교 문화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팔만대장경 왜 팔만대장경이냐면요. 글자가 8만 개가 아니라 경판이 8만 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8만 1258개인데 경판이 약 8만 개이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경판이 뭐냐? 한번 볼게요. 이 경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나무를 잘라서 바닷물에 2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자른 뒤 이제 소금물에 또 삶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갈라지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숨은 팁이죠.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서 1년간 또 말려요. 시간이 엄청 들어갔네요. 벌써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 들었어요.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글자를 새깁니다. 글자 새긴 걸 가지고 이제 목판을 한 장씩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파나가처럼. 그리고 틀린 글자 골라냅니다. 그래서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여기 그 사진에 보면 이 귀퉁이가 구리판으로 이렇게 판으로 덧대서 잘 손상이 안 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오칠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합천예인사 대장경판이고요. 이게 양면으로 새겨져 있고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뒤틀어지거나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이 몇 개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판이 8만 개가 넘게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성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8만 대장경판은 10여 년간 만들었고요. 목판 8만 년 장에 불경을 새긴 것임에도 글자가 고르고 틀린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8만 개가 아니라 목판이 8만 개면 글자는 훨씬 더 많겠죠.
한판에 글자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이 사실에서 고려의 목판 제조술, 목판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목판에 새기는 조각술, 그리고 찍어내는 인쇄술 등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장경판전입니다. 이게 장경판전인데요.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경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곳이 장경판전이에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제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건축이 되었는데 안쪽 바닥에 수치나 횟가루 그리고 소금, 모래를 넣고 이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약 한 10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었는데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고 뭐 보게 되면 그냥 뭐 나무판 뭐 빨래판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경판이고요. 이 경판이 8만 개나 있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내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 고려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몽골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내려왔고 아직까지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